안녕하세요. 주식 분석하는 남자입니다. 오늘은요, 이오비 특집으로 제가 한 두 편에서 세 편으로 나눠서 찍어서 좀 지식을 쌓는데 반도체랑 그리고 요새 제가 이유비 하는데 일전에 잠깐 이유비 관련해서 좀 간략하게 올린 영상이 있는데 그 영상도 좀 보시면 좋겠고요. 어쨌든 이유비 특집으로 오늘 1편을 찍고 후속 타로 시리즈로 좀 찍어서 반도체 전반적인 이유비 공정가해서 좀 올려서 IT 쪽 그 이유비 밸류체인 쪽에 대한 투자에 대해서 좀 식견을 넓히고 이걸로 인해서 주식 투자 IT 쪽으로 투자하면 부자 될 수 있다 이 컨셉으로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나라에서 지금 삼성전자가 시가총액 1위 대표 기업이잖아요. 삼성전자가 내년에 한 시가총액 500조는 갈 거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얼마 전에 삼성전자 왜 외국인만 살까 이런 영상을 올리면서 개인 큰손이나 뭐 일반적인 개인들은 삼성전자 사지 말고 중소형주를 좀 노려라 이런 말씀 드렸는데 삼성전자를 사면 안전하게 먹을 수는 있다고 생각해요. 뭐 자식한테 물려줄 거고 뭐 자식이 있으신 분들은 그리고 정말 장기 투자 난 주식도 보기 싫어 그냥 하나 투자해놓고 여유롭게 그냥 배당 먹고 그냥 계속 우상향으로 올라갈 종목을 좀 골라줘 하면 삼성전자만한 것도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변동성도 충분히 이길 수 있고 네. 하지만 그런 삼성전자의 후광 효과를 있는 IT 밸류 체인을 사실 제대로만 알면은 좀 더 높은 수익률을 올릴 수 있다는 거를 말씀드리려고 이번 영상도 좀 시작을 했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일단은 영상 관련해 가지고는 그 관련 지식들을 그 삼성 반도체 이야기라는 그 삼성전자의 약간 블로그 같은 거죠. 좀 많이 참조하여서 이제 좀 갖다가 전문적인 지식이 아무래도 필요하다 보니까 내용을 좀 많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 일단은 이거부터 보여드려야 돼요. 지금 시스템 반도체라고 해서 5G, 뭐 자율주행, 뭐 게임기, 뭐 여러 가지 예전에 그냥 반도체가 컴퓨터에만 들어가는 메모리 그런 쪽이었다면 요새는 비메모리 쪽에서 시스템 반도체 쪽이 결국 시장이 커질 거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삼성전자가 지금 파운드리 사업이 사실 TSMC 다음으로 높잖아요. 뭐 점유율로 치면 TSMC가 워낙 압도적이긴 하지만 결국 국내 반도체 투자 경쟁의 핵심은 지금 EUV에 대한 미세 공정이고요. 그로 인해서 EUV가 뭐냐 이렇게 계속 관심을 갖는 건데 이게 익스트림 울트라 바이올렛이 조금 이따가 다시 정의를 내려드리겠지만 EUV의 장비 제조는 지금 현재 네덜란드의 ASML이라는 회사가 독점이에요. 독점 전 세계. 그러면은 거의 이 보시면은 뭐 여기에 대한 구매자들 TSMC, 엔비디아, 램리서치 뭐 이런 데들이 관련해서 나오고요. ASML은 미국 시장에 상장도 되어 있어요. 상장도 되어 있는데 지금은 요건 유로로 나오는 거네요. 이게 네덜란드 기업이다 보니까 보시면은 한 5년치 차트만 잠깐 봤거든요. 올해 요거 3월에 코로나로 잠깐 내려앉았었는데 지금 보십시오. 5년 전에 투자했었으면은 약 한 4배 정도 오른 것 같아요. 4배. 이거 최대치를 보면 어마어마해요. 최대치를 보는 건 의미가 없을 것 같아서 5년치로 봤고 이 독점이라는 의미가 영업이익률이나 그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이거 어쨌든 요거는 ASML이 지금 코로나 사태에도 불구하고 주요 고객사죠. 주요 고객사가 삼성전자랑 TSMC예요. 그 주문이 폭발적으로 나왔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조금 이따 말씀드릴게요. EUV 기술이 필요한 이유가 뭐냐? 이렇게 일단 먼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반도체라는 게 뭐 반도체가 지금 얘기하는 건 메모리, 비메모리 다 포함입니다. 칩 제조 분야에서 웨이퍼도 조금 이따 말씀드릴게요. 판이에요, 슬라이드.
반도체 IC라는 집적 회로를 이렇게 갖다가 꽂는 판이라고 보시면 돼요. 기초판. 거기에 극도로 미세한 회로를 새겨 넣는 것이 필수인데, 설계를 그려야지 반도체 칩을 그릴 거 아닙니까? 넣고 그 이제 트랜지스터, 콘덴서 등 소자, 우리 컴퓨터 무슨 메인보드나 이렇게 휴대폰을 뜯어보면 안에 기판 같은 거 있잖아요. 그 안에 여러 가지 트랜지스터와 콘덴서들이 있죠. 그것들을 제한된 웨이퍼, 제한된 판이잖아요. 휴대폰, 본인의 스마트폰을 잠깐 보세요. 뭐 안에 뜯어보시면 더 좋겠지만 옛날 폰 같은 경우 그 안에 엄청난 IC 집적 회로들이 들어가 있어요. 트랜지스터, 콘덴서 이런 것들이. 근데 크기는 점점 작아졌잖아요. 휴대폰도. 그 안에 더 많이 집적하고 성능과 전력 효율을 높일 수가 있다고 합니다. EUV 기술. 이 ASML의 EUV 장비예요. 이거 어마어마하게 크죠. 이거 한 대가요. 약 2천억 정도 한다고 합니다. 여기. 그래서 EUV로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은 EUV 공정을 통해서, 그러니까 저 장비를 통해서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은 거의 독보적으로 삼성전자, TSMC 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뭐 인텔 같은 경우 얼마 전에 7나노를 포기한 것도 여러 가지 이슈가 있겠지만 아마 좀 이 EUV에 대한 부담감도 좀 있었을 것 같아요. 장비에 대한 부담감. 어쨌든 한 대당 1,800억에서 2,000억. 매우 고가의 장비입니다. 10대만 사도 얼마죠? 2조입니다. 2조. 자, EUV의 정의를 말씀드릴게요. 익스트림, 울트라 바이올렛. 쉽게 이해를 할 필요가 있죠. 우리는 유튜브를 보는 주린이들을 위해서 저도 만드는 거니까. 자외선 차단제에서 많이 본 용어죠. 울트라 바이올렛. 선글라스 이런 데 쓰잖아요. UV 50, 뭐 UV 뭐 30. EUV는 익스트림이 붙었죠. 극자외선이에요. 극자외선. 자, 우리는 EUV를 왜 살펴봐야 되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이제 본격 개화를 했어요. 왜냐? 반도체에서 그 미세 공정이라서 점점 작아지는 것들이 EUV 공정을 통해서만 가능해지고 있어요. 근데 그게 메모리 말고 비메모리 너나 할 거 없이 EUV 투자를 하고 있어요. 원래 EUV는 비메모리 쪽에서 좀 많이 썼었는데 지금 삼성전자가 평택 공장 2공장인가 열면서 메모리 쪽도 낸드 쪽, D램 쪽도 EUV 공정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올해부터. 자, 근데 EUV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 반도체 공정 잠깐 짚고 넘어가야 돼요. 이 영상도 결국 반도체 공정을 한번 다 체크하고 가자인데 뭐 세밀하게 보면은 저도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다 모릅니다. 근데 기본적인 그 맥락만 이해하면 이렇게 돌아가는구나 알 수가 있거든요. 자, 중요 포인트입니다. 반도체를 만드는 건 크게 8단계로 나눠지고요. 자, 보시면 웨이퍼, 인곳이라는 그 벌크가 있어요. 벌크를 만들어서 실리콘을 통해 가지고 웨이퍼를 제조하고요. 웨이퍼를 공정한 다음에 이걸 산화시킵니다. 산화시킨다는 건 뭐 두 가지 방식이 있어요. 건식, 습식. 그죠? 습식은 뭐 H2O가 들어가 있죠. 포토 공정. 이게 제일 중요해요. EUV에서 제일 중요한 게 이겁니다. 이거. 그 중에서 노강 과정, 빛을 쬐는 과정이에요. 자, 그리고 식각 공정을 하고 그다음 방막을 한 다음에 그리고 금속 배선 공정을 하고 EDS 약간 뭐 불량 테스트예요. 테스트. 그리고 패키징. 이제 반도체가 출하되기 위해선 패키징 해야죠. 포장해서 테스트하고 패키징해서 나간다고 보시면 돼요. 간단하죠? 우리가 지금 집중해야 될 거는 이번에 포토 공정입니다. 포토 레지스트라고 해가지고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합니다. 자, 근데 웨이퍼가 뭐예요? 이거부터 짚고 넘어갈게요. 이쪽에 그림 요거 보이시죠? 이게 실리콘으로 만든 인곳이라는 벌크예요. 그래서 인곳이라는 불리는 기둥 모양을 이렇게 우리 칼로 이렇게 삭삭삭삭삭 쓴다면은 슬라이드 방식으로 원형이 이렇게 쫙 조그맣게 이렇게 나오겠죠. 물론 이거는 이제 반도체 IC 카드 요 하나하나가 다 IC예요. 집적회로. 요게 웨이퍼 위에 엄청나게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거 칼로 커팅을 해서 필요한 것들을 쓰는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되고 반도체를 만드는 토대가 되는 판이 웨이퍼입니다. 이 IC 카드를 올리기 전에 그냥 원형 실리콘 판이라고 보시면 돼요. 웨이퍼의 재료는 대부분 실리콘이고 실리콘을 쓰는 이유는 그 정말
세계에서 풍부한 원소이면서 열에 잘 견딘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웨이퍼를 쓰게 된 거고, 자, 웨이퍼 산화 공정. 좀 전에 웨이퍼 제조 공정, 인곳 뭐 이런 거 여러 가지 공정이 있는데 이것까지 다 말씀드릴 필요가 없어요. 어쨌든 인곳을 슬라이드로 만든 게 웨이퍼고, 웨이퍼를 산화 공정한 다음에 포토 공정 넘어갑니다. 산화 공정이 뭐냐? 간단하게 보여줄게요. 건식 산화가 있고 습식 산화가 있다고 했죠. 근데 산화막을, 그러니까 웨이퍼 요 흰색 위에, 그죠? 실리콘 표면 위에 산화막을 만들었어요. 아, 약간 코팅 같은 거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코팅 물질이 있으니까 우리 휴대폰 보통 사면은 그 액정에 기스 안 나려고 그 뭐를 입히죠? 그 액정 위에 이렇게 비닐 테이프 같은 거 붙이잖아요. 그죠? 그런 거랑 비슷한 개념이라고 이해하시면 좋아요. 웨이퍼의 보호막 역할이에요. 보호막. 그죠? 그리고 플러스 절연막 역할도 합니다. 근데 이게 건식 산화 방법이 있고 습식 산화 방법이 있는데, 건식 산화 방법이 더 그 퀄리티적으로는 좋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나라 또 이 산화 과정을 관련된 밸류체인 기업들이 있어요. 건식 쪽으로 하는 데가 있고 습식 쪽으로 하는 데가 있고, 나중에 웨이퍼를 건식하는데 전공정이라고 하거든요. 반도체의 공정 중에 전공정이죠. 후공정은 뭐예요? 다 반도체 다 실리콘 위에 웨이퍼에 만들고 IC 집적회로 한 다음에 패키징하고 테스트하고 이런 것들이 후공정이라고 해요. 전공정, 후공정이 뭐 말 그대로 앞전, 뒤후 이걸 써서 공정의 전 단계, 공정의 후 단계라고 보시면 되고, 이 산화 과정은 전공정이겠죠. 건식, 습식하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이 기업들은 다 일일이 말씀드리는 건 좀 아닌 것 같고, 오늘은 반도체 공정에서 보는 거니까. 그래서 보시면은 습식 산화는 동일 시간과 온도에서 건식 산화보다 두꺼운 산화막을 형성해요. 꼭 두꺼운 게 좋지는 않겠죠. 그죠? 반도체는 미세화가 되고 있는데, 어쨌든 산화막은 실리콘을 1000도씨의 산소나 수증기와 같이 두면 반응하여 생성된 아주 얇은 막입니다. 얇은 막인데 너무 두꺼우면 안 좋겠죠? 절연막 역할을 해서 회로와 회로 사이에 누설 전류가 흐르는 것을 막아주고요. 애만대 전류가 흐르는 걸 막아주는 거예요. 식각 공정에서 필요한 부분이 깎이는 것을 방지해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열산화 방법, 전기 화학적 양극 처리, 플라즈마 보강 화학적 기상 증착, PCVD라고 해서 이것만 하는 기업들이 또 있어요. 어쨌든 이런 산화 공정을 웨이퍼를 통해서 웨이퍼 슬라이드의 산화 과정으로 보호막과 절연막 역할을 하는 이 역할이라고 보면 됩니다. 다음, 웨이퍼의 한 폭의 설계도를 그려놓은 게 포토 공정이에요. 요거 이제 우리가 보는 EUV 공정이 여기에서 중요한 겁니다. 여기에서 물론 EUV의 밸류체인, 여기 전 단계, 식각 공정, 후 단계 이거 다 중요하긴 해요. 근데 EUV 노강 이거 지금 ASML 통해서 한다고 했는데, 자 이제 볼게요. 웨이퍼가 있고 이 위에 이미 산화막이 있다고 가정할게요. 여기선 보이지 않지만 웨이퍼 표면에 빛에 민감한 물질인 강강해, 이거 포토레지스트라고 하거든요. 이거 지금 개발하려고 동진세미캠이 그리고 일부 기업이 엄청 개발을 하려고, 국산 소재예요. 다음에 말씀드릴게요. 또 어쨌든 요거 해서 요 원판을 이렇게 돌려서 이렇게 균일하게 도포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 필름 카메라로 사진을 찍어 현상하는 방법과 유사하다고 했는데, 자, 이 위에 이제 패턴이 그려진 포토마스크, 이 위에 포토마스크를 하나 올려요. 여기 포토마스크를 이 강강액 위에 올리고 빛을 쬐주면 설계 회로가 웨이퍼에 그려집니다. 웨이퍼에 그려지죠. 되게 반도체 그 미세하게 그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게 노강이에요. 빛을 쬐주는 게 예. 그리고 현상액을 그 위에 뿌려요. 뿌린 다음에 필요한 부분과 여기 초록색이 필요한 부분, 필요하지 않는 부분 없어지죠. 그래서 포토레지스트 요거 뿌렸던 거를 강강액이 없어져요. 그러면 웨이퍼 위에는 직접적으로 설계 회로가 원하는 구간만 남게 되겠죠. 간단하죠? 일단은 간단하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복잡한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만 알면 돼요. 자, 근데 포토 공정에서 이제 중요한 EUV입니다. 중요한 빛을 입히는 과정이 노강 과정인데 보통은 자외선을 이용했고요. 그죠? 브라르콘이라고 해가지고 이 강원이
이 EUV 강원에 대해서 원래 불화르콘 강원을 썼었어요. 근데 이 파장은 그 좀 긴 파장이라고 보면 되고 EUV는 매우 짧은 파장이라고 보시면 돼요. 보시면은 EUV 스캐너는 13.5 나노미터 파장의 EUV를 활용하고 이는 현재 불화르콘 엑시번 레이저 스캐너가 사용하는 비파장과 비교해 10분의 1 미만에 불과하다. 매우 미세하게 빛을 쬐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근데 반도체 왜 이게 그러면 필요하냐? 가격도 비싼데 장비도 반도체 크기가 지나면서 점점 작아지고 있죠. 아까 말씀드린 애초에는 그 모니터에 들어가는 기판 그리고 뭐 우리 컴퓨터 이 정도만 쓰던 시대가 아니라 지금 휴대폰 뭐 자율주행 엄청 미세화되고 있잖아. 그래서 마이크로미터에서 나노미터로 진화했고요. 이게 숫자가 작아질수록 더 작아진 건데 파장이 짧아지는 방식으로 진화하다 보니까 10나노미터 이하 반도체는 EUV를 안 쓰면은 정확한 패턴을 입힐 수가 없다고 해요. 웨이프에. 그래서 이 EUV 기술도 처음에 불화르콘 강원 뭐 이렇게 쓰던 것들이 이제 EUV를 쓰면서 네덜란드 회사 ASML이 유일하게 만들다 보니까 독점 체제를 또 굳히게 되고 주가도 그렇게 움직이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소식을 하나 보죠. 뉴스로. 이거 삼성전자 세계 최대 규모 평택 2라인인데요. 평택 공장이죠. 평택. 2라인 가동했다고 뉴스 얼마 전에 8월에 나왔었고 여기선 비메모리 뿐만 아니라 파운드리 말고도 낸드 플래시 D램 기존의 반도체죠. 예, 그쪽까지 모두 생산한다고 합니다. 여기 보시면 LPDDR5 이게 뭐죠? 파운드리 공정을 통해서 퀄컴이 부탁한 파운드리예요. 위탁 생산한 거죠. 삼성전자가. 그래서 5G 칩 생산을 했어요. 이거 휴대폰에 들어가겠죠? 업계 최초로 EUV 공정을 적용해서 또 3세대 10나노급 모바일 D램 생산. 이렇게 반도체 쪽에 비메모리 말고 또 D램 쪽도 EUV를 썼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EUV 공정 밸류 체인이라고 적었는데 이게 제일 핵심입니다. 이제 우리는 여기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삼성전자 사실 분들은 좀 전에 가정을 익히면 삼성전자 사시면 되고요. 이 밸류 체인 기존의 공정과 다른 EUV 전용 강원도 쓸 거고 포토레지스트도 그죠, 다른 거 쓸 거고 핵심 설비, 관련 부품, 소재 모든 게 미세화되는 EUV 공정에 따라서 다 달라진다는 겁니다. 근데 새로운 판이 열렸는데 국산화 모멘텀까지 작년부터 열렸어요. 물론 일본이 그동안 소재 쪽은 20년, 15년 가까이 독과점을 해왔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일본이 한국에 대해 수출 규제 작년에 했죠. 3개 품목.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EUV 포토레지스트 감각이기였어요. 이거 아직도 일본산 수입 제한이 90% 이상입니다. 지금도. 국내 반도체 산업을 경영하다 보니까 우리는 타격이 입을 것이다. 그런 내용이 있었던 거고 여기에 대해서 잠깐 뭐 종목 언급드리면 SK 머티리얼즈가 그 불화르콘 포토레지스트 생산 시설을 내년 준공하는 것을 목표로 지금 하고 있고, 그죠? 불화르콘도 계속 써야 돼요. 불화르콘도 계속 써야 되고, EUV용 포토레지스트도 써야 되고, 두 가를 같이 가야 됩니다. 왜냐면은 뭐 미세화되는 반도체만 만드는 거 아니잖아요. 계속, 그죠? 기존의 방식도 해야 되는 거고.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EUV용 포토레지스트 개발을 개시를 했다. 몇몇 업체한테 그런 것들을 협력해서 하는 것도 있고 동진 세미캠 불화르콘 포토레지스트 공장 증설 원래 얘네가 불화르콘 하고 있었죠. 동진 세미캠은. 그리고 EUV용 포토레지스트도 개발 중. EUV용은 포토레지스트 감각이 또 달라야 돼요. 근데 일본은 지금 그걸 쓰고 충분히 하고 있고 그게 다 수입해서 쓰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FST나 SNS텍 SNS텍은 작년 말 대비 지금 거의 4배 가까이 올랐잖아요. 만원짜리가 45,000원이니까 FST도 많이 올랐죠. 뭐 5,000원대에서 지금 25,000원이니까 많이 4만원 올랐다 좀 꺾이긴 했는데 걔네가 뭐죠? 블랭크 마스크 펠리클 쪽 하는 애들인데 그것도 뭐 개발을 해야 되고 수율 맞춰야 되는 이슈는 있는데 어쨌든 새로운 판때기에서 삼성전자가 일부 기업과는 지분 투자까지 해서 개발을 하려고 하는 그런 단계고 물론 이런 것들이 지금 당장에 상용화는 힘들다고 하지만 국내 기업들의 선전을 기대하는 그런 모습이라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만 지금 종목이 4개가 좀 언급이 됐어요. 그죠?
블랭크 마스크 펠리클 뭐 이거 되게 중요하게 보고 사실 주가가 먼저 오른 것도 있는데 이 관련돼서 지금 납품을 뭐 하고 있지는 않죠. 동신생명캠 같은 경우는 포토레스트 브라아르콘 하고 있고 이거 말고도 이제 다시 여기 넘어가서 이 전 반도체 공정에서 포토 공정만 지금 집중해서 오늘 좀 말씀드렸는데 식각이나 산화, 방막 그리고 나중에 패키징 후공정까지 해서 EUV 쪽은 또 다른 이 전체적인 프로세스는 비슷하지만 들어가는 것들이 좀 달라질 수 있고 그런 관련된 기업들이 계속 눈여겨봐야 된다고 해서 이 밸류체인, EUV 공정에 대한 밸류체인을 핵심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EUV를 도입을 안 해도 된다 뭐 이런 이슈가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 노직 반도체라고 해가지고 결국 시스템 반도체 쪽인데 지금 5G나 인공지능 AI 이런 고성능 컴퓨팅 같은 애플리케이션 지원하기 위해선 미세 공정 비중을 확대할 수밖에 없고요. TSMC와 삼성전자는 이미 10에서 7나노가 주력이긴 하지만 내년 상반기에는 5나노 이하를 양산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EUV는 핵심 공정은 들어갈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뭐 아마존 웹 서비스죠. 글로벌 고객사 아마존. 여기서도 미세 공정을 들어간 그 5나노 이하를 앞으로 쓰게 될 거라고 해요. 그래서 메모리, 비메모리, 반도체 미세 공정 노드맵만 보면은 EUV 공정은 기존의 브라르콘에 대한 DUV 공정이라고 하는데 이거보다 점유율이 더 앞으로 높아질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고 결론적으로 핵심 장비인 EUV 노광 장비를 생산하는 회사가 ASML사가 유일하지만 거기에 관련된 전공정, 후공정에 대한 그런 소재, 장비 이런 또 기업들의 밸류 체인은 매우 국내에 주식 투자에선 중요하다는 겁니다. 매우 중요하고요. 결국에는 소부장, 뭐 소재 부품 장비에 관련된 펀드도 나왔고 뭐 국산화 뭐 이런 것들. 결국 EUV 포토레지스트는 국산화 성공 사례는 아직 없어요. 없고 일본 기업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수출 수입 비중의 90% 이상을 의존하고 있고 뭐 펠리클, 블랭크 마스크 이런 것들도 결국 국산 소재화되는 이슈 계속 있어요. 이런 것들만 봤었을 때는 결국에는 이 포토 공정, 노광 공정, 포토 공정에 포함된 노광 공정에서 이슈가 되는 이 EUV 우리는 계속 관심 갖고 봐야 될 거고요. 삼성전자가 파운드리 시장에서 TSMC를 따라가게 되면은 더더욱 밸류체인은 우리나라 입장에서 좋아질 거라고 봅니다. 충분히 따라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워낙 캐파 증설을 크게 하고 있고요. 물론 TSMC도 마찬가지지만 차세대 스마트폰 시장도 선점하려고 D램 쪽도 EUV 공정을 올해 시작한 삼성전자를 봤을 땐 분명히 이 밸류 체인은 기본적으로 알고 가셔야지 주식 투자에서 특히 국내 주식 투자에서 돈을 벌 수 있다는 건 핵심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 오늘 좀 이해 쉽게 말씀드리려고 좀 했는데요. 끝까지 좀 보시면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고요. 다음에 반도체 뭐 다음 공정에 대해서 2편을 좀 찍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2편을 꼭 기대해 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뭐 댓글도 달아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네, 주식 분석하는 남자였고요. 오늘 EUV 반도체 공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